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50,50 50,5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를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대각선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 다시 카피.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만 더 복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바둑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기본적으로 홈탭에 보시면 여기 치수기입이 나옵니다. 어넌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시선하고, 여기가 이제 치수기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앱리더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식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어넌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바로 여기 디멘전과 리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큐리더는 여기 없습니다. 큐리더는 여기 없어요. 큐리더는 오로지 명령어로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퀵 디멘전, 퀵 딤이라고 합니다. 얘가 위치에 따라서 혹은 사이즈에 따라서 혹은 뭐 얘가 원인지 혹은 선인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퀵딤을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여기는 명령어들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치수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선관련, 원관련,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여기 그러니까 앵귤러는 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원에도 각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너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설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라이너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은 보조선이라는 뜻입니다. 의 오리진, 원점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스냅 엔드 포인트로 꼭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컨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원점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치수를 보시면 이렇게 좌우에 선이 두 개가 올라오죠. 요거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간 요선 있죠. 얘를 치수선이라고 하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치수 문자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고 치수 문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화살촉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얘는 익스텐션 라인이에요. 보조선. 얘는 디멘전 라인이고, 얘는 디멘전 텍스트고, 얘는 화살표, 에로우라고 하죠. 화살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라이너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써있습니다. 원점, 그 다음 위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대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을 누르라고 할 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를 한 번에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원점을 두 번 클릭하고 치수선의 위치를 찍는 방법과 오브젝트를 다이렉트로 찍어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볼까요? 디멘전 라인인데 대각선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수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직으로 좀 나옵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 사선과 나라는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다만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때 여기 보시면 엠텍스트하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엠텍스트 누르면 이렇게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 뒤에다 쓰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요. 이 파란색 글씨 있죠? 얘가
실제적인 캐드가 내가 두 점을 입력했을 때, 두 점을 찍었을 때 실제적인 거리예요. 얘를 지우고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ddedit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텍스트에서 공부했어요. ddedit 다음 클릭하면 얼마든지 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돼요. 얘를 원래 길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넣으면, 이 두 개를 넣으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갑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나왔죠? 마지막 하나를 들어가는 순간 숫자로 바뀝니다. 이 길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p 혹은 %d 아니 이거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붙여서 쓰는 거죠. 특수 문자를 여기다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c %p 0.1 그러면 파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5 차가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클릭했는데 얘와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얼라인이에요.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치수가 나온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예요. 얼라인 아니고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에서 제가 두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앵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앵글은 각도란 뜻인데 뭐에 대한 각도냐면 문자에 대한 각도입니다. 앵글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문자가 45도 회전된 거 맞습니까? 네, 이 앵글은 문자에 대한 바로 앵글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컬은 내가 아예 값 자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방향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호리젠탈 그러면 무조건 수평만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움직여도 수직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버티컬을 누르면 수직으로만 치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로테이티드. 여기에 앵글도 있고 여기에 로테이트도 있고 두 개가 비슷해요. 그죠? 앵글은 각도고 로테이트는 회전이란 뜻이죠. 앵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 각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말하는 앵글 각도는 문자에 대한 각도고 수평, 수직 얘는 치수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치수선을 로테이트, 회전시키는 겁니다. 로테이트 45도. 이거 얼라인이랑 똑같이 되네요. 네. 얼라인 누르면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로테이트는 언제 쓸 수 있어요?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얼라인 같은 경우는 각도를 모르고 그냥 쓸 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얼라인도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라이너하고 똑같습니다. 두 점 클릭하고 놓고 보면 텍스트, 앵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로테이트가 빠져나와서 얼라인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라는 것이 나와요. 앵귤러는 각도란 뜻입니다. 두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 봤습니다. 자,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밖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되나요? 135도밖에 안 나와요. 45도, 135도, 45도. 어떻게 되나요? 이걸 4조각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4조각 돼서 각도가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한번 넣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건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지금 각도가 나오는 게 4등분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4등분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고 나는 한 번에 이만큼의 각도로 표시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해요. 앵귤러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스페이시파이 버텍스, 즉 엔터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원점 한번 클릭하고 첫 번째 방향을 클릭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각도가 나옵니다. 엔터, 원점,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각도에서 보면 코도 이렇게 각도가 끌려 나옵니다. 코도 이렇게 각도는 끌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라디어스 변질은요. 아크랭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둘레를 말합니다. 원둘레예요. 이렇게 볼까요? 아크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기억나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
원둘레를 말하고 선의 길이는 끝점까지 바로 직선으로 쭉 나가는 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현은 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양 끝에 줄을 매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자로 되겠죠. 이게 바로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크 랭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호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낼까요? 우리는 배웠어요. 온라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곧장 내려가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현의 길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어스라는 말이 나와요. 라디어스와 다이아메터. 라디어스는 반지름이고요. 다이아메터는 지름입니다. 라디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와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이렇게 중심선까지 지시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옵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옵션 값에 보시면 이런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어스 말고 디멘전 치수죠. 이렇게 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름이에요. 근데 보시면 네모난 표시가 나왔죠. 왜 네모난 표시가 나왔을까요? 원래 지름이라면 이렇게 파이 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모난 기호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거 배웠어요.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죠? 자, 스타일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어떤 건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문자 지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딕이어야 합니다. 네, 이 아리엘이라는 게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굴림대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얘로 바꾸면 돼요. 사이기호 나오나요? 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응용해서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찾아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옵션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치수 변수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BIM FIT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수 문자와 화살표 자리 맞추기 변수입니다. 이 값이 기본값이 3이에요. 이 값이 기본값이 3인데 이걸 1로 바꿔주세요. 치수 딘피트가 3이면 캐드가 알아서 자동으로 자리 맞추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1로 바꿉니다. 1이란 얘기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DIM FIT 그러면 여기 딘피트가 3번이죠. 얘를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기준이 되냐면 화살표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보시면 아까 반지름 넣을 때 어떻게 됐나요? 보이시나요? 너무 작은가? 반지름을 넣을 때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부터 치수가 나가죠. 네, 여기 화살표 기준입니다. 아까는 딘피트를 3번으로 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있을 때는 화살표 다 안 그려요. 바깥쪽으로 나가야 비로소 화살표를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치수선을 다 그려요. 근데 딘피트를 쓰면 딘피트 1번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딘피트를 1번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치수를 넣어줍니다. 다이아메터 치수. 아니, 반지름 치수. 어떤가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 못 넣습니다. 이렇게 치수 못 넣어요. 왜요? 너무 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치수선 당기기를 해야 돼요. 그게 조그듭니다. 선택하면 제일 먼저 센터 위치,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오버리드란 얘기는 재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심선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 저 아래 있는데 너무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임의로 중심선의 위치를 당겨오는 겁니다. 꼭 센터라인 안 맞추셔도 돼요. 여기. 그러면 이제 디멘전 라인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 클릭.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거, 조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 치수를 당겨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반지름에 대한 치수를 당겨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건 원점 좌표계예요.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예제가 보일 겁니다. 이게 금형이라는 건데, 금형을 제작할 때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쭉 커져나가는 겁니다. 이 오디네이트는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예요. 오디네이트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리면 이건 X좌표입니다. 오디네이트, 이건 X좌표예요. 공간이 모자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공간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혹은 이렇게 수평으로 빼는 걸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모자르면 이렇게 조금 위아래로 혹은 이렇게 조금씩 좌우로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아까 절대좌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좌표로 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Y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치수 기입을 하나 해보죠. 라인을 이용해서 수평 치수를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계속 맞춰서 넣고 싶어요. 이렇게 치수를 계속 맞춰서 넣고 싶습니다.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속 연달아가 있죠. 연이어 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걸 continuous라고 해요. continuous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continuous하고 베이스라인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것들은 어때요? 독자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continuous는 독자적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continuous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보조선. 지금 여기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자, 제가 라이너로 치수를 이렇게 놨습니다. 컨티뉴어스 두 번째에서 나간 거 맞나요? 네, 두 번째에서 나갑니다. 네,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엔터 한번 누른 다음에 셀렉트 다시 해주면 돼요. 이 치수가 이렇게 연달아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걸 연속 치수,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알아보죠. 자, 컨티뉴어스 밑에 보시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치수가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입니다. 컨티뉴어스는 두 번째 선이 기준이라면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선이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첫 번째를 여기다 찍고 두 번째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라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치수가 나오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인데 여기가 첫 번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스 라인 어때요? 원하는 대로 위치가 맞춰졌나요? 치수선이 하나가 기준이 돼서 쭉 커지게 됩니다. 이때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수 변수 중에 dim, dli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dli라는 명령어. 얘가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 간격 조절하는 명령입니다. 언제 써요? dim 베이스 라인일 때 쓰는 명령어인데, 보통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짧게 주는 사람이 6mm, 그 다음에 보통 시험 볼 때는 10mm 정도 씁니다. 6에서 10mm 정도 써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6mm 정도 써요. 굳이 크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짧게 쓰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 8mm 줬는데 요즘은 10mm 주더라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자, 근데 이 dim, dli는 이미 만들어진 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dim, dli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3.75라고 제가 8로 줬습니다. 베이스 라인 기준선 다시 지정하고, 자,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서 간격이 넓어진 거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여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자료 누르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눌러달라고. 누르면 선택을 하면 나머지 치수들을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에 치수 값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4mm 간격이 바뀌었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간격 8mm 조절이 되는 거 맞죠? 다시 볼까요? 이건 dim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기준이 될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다음 간격을 조절하고 엔터. 그러면 치수 변수를 이와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을 이용하면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넣고, 그 다음 continuous 적당히 하나씩 다 넣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다시 continuous, 다시 베이스 라인, 이렇게 치수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는 dim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dim 브레이크라고 해요. 뭐냐면 종종 가다가 보면 이렇게 치수가 다른 치수선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 dim 브레이크를 가져갑니다. 여기는 dim 브레이크예요. 여기 dim 브레이크고, 선택한 다음에 자를 걸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잘립니다. 완전히 잘라진 건 아니고 이건 다시 나중에 복원이 되기는 해요. 선택하고 리무브 하면 복원이 돼요. 선택하고 통과할 걸 눌러주면 이렇게 치수가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50,
신발 옵셋 30, 옵셋 10, 15.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슬랫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반지름 10, 15. 자,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뿔이요. 원뿔 모양인데, 이런 경우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치수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오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30도 다시 오베크 선택하고 엔터 30도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부품을 만드는 것, 이걸 테이퍼 가공이라고 합니다. 기계 쪽에서 이렇게 테이퍼 가공되어진 부분의 치수는 바로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주어서 기울여서 치수를 넣게 됩니다. 이런 걸 오비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딤센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명령어가 변수도 있고요. 변수는 DIMCEN이라는 변수고요. 명령어는 딤센터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딤센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딤센터는 여기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센터 마크가 들어갑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딤센터. 예를 들어서 서클 반지름 30 마크다. 센터 마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얼마로 나와 있나요? 2.5로 되어 있죠? 네, 바로 DIMCEN이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2.5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바로 딱 절반 크기예요. 만약에 내가 DIMCEN을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딤센터 그러면 마킹의 크기가 커지겠죠. DIMCEN 2.5 그 다음 딤센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때 딤센터 딤CEN의 값을 마이너스 2.5라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선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의 길이를 마이너스로 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줬어요. 이렇게 됩니다. 2.5mm, 2.5mm, 그 다음에 원 바깥으로 2.5mm.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2.5mm예요. 그 다음에 2.5mm 간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원 바깥으로 2.5mm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 톨러런스는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일명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톨러런스는 기계 부품을 만들다 보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지켜야 되는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평행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모양공차 혹은 모양공차도 있고 자세공차도 있고 위치공차도 있어요. 이걸 다 통틀어서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그걸 톨러런스라고 해요. 톨러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 심벌을 누르면
여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세,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뭐 직각도라든지 공심도라든지 배칭도라든지 평행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통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거는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심볼을 하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심도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파이교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 제가 0.0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가 0.01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컨디션 형태가 어떤 거냐, 선삭이다, 밀링이다, 혹은 뭐 선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최소 이런 공차를 2개를 넣어줄 수 있고요. 데이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준면입니다. 데이텀이 기준면이에요. 그래서 데이텀 숫자를 알파벳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A, 데이텀 A라고 넣어주시면 A가 기준이 되는 거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방금 넣은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평상공차입니다. 데이텀만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텀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A에서 A-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차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일일이 다 그렸어요. 네, 이 톨러런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쓰시면 한 번씩만 눌러보시면 돼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안 쓰고요. 기계 쪽에서만 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